공자는 친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공자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혼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속이 뻥 뚫리고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에게서 배우는 것은 많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끼리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을 알 수 있다. 친구와 함께 지낼 때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대하라. 그 이유는 친구와의 만남이 기쁨이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갑게 대하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며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잘못을 바로 알려주며 서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 친구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친구 관계가 흔들리고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친구는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견해가 다를 수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선의로 다가가라.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의와 봉사 정신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친구가 어려울 때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는 것은 친구끼리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하며 그러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행복하면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힘들 때 위로해줘야 한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친구는 더욱 강해지고 서로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친구의 장점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감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화합하게 됩니다.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다. 진정한 친구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우정과 사랑, 믿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할 때는 그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라.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를 위한 봉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면 행복하다.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의 장점을 강조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자기애를 버리고 상대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한 선물이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를 위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한 조언자이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서로를 위한 조언을 해주면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한 자극제이다. 서로의 열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자극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를 위한 도전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지원하면서 서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불행한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한 의지이다.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서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가?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동시에 서로의 성장을 지원해 줍니다.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친구의 특징입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힘을 내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문제를 서로에게 조언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으며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서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으며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서로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갖춰진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가? 나쁜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며 서로를 지지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서로를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친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배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친구는 서로를 비판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생각과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서로를 상처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친구는 서로의 발전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큰 문제에 빠뜨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지해주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와는 달리 나쁜 친구는 서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구들과 멀어지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서 서로 멀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락 줄이기.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을 줄이는 것이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만약 서로의 모임이나 약속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면 참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피하기. 자주 만나게 되는 경우 서로 불편한 주제를 피하고 좋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는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관심사에 집중하기.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상황 활용하기. 상황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취미나 일을 시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정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이해와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